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살의 남자입니다. 전국 보험왕 보험설계사 정현지 연봉이요. 언젠가의 여름날 아내의 기사가 신문의 한 면을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껏 축하해주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형이 있는 서울로 올라와 형 집에서 더부살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늦둥이로 태어나 형과는 9살의 나이 차가 있었습니다. 형수와 형은 맞벌이를 하였고 6살짜리 조카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학습지 선생님이 조카 준이를 가르치러 오셨는데 평소에는 구직 활동으로 집 밖을 배회하다가 그날 잊지 못할 그날은 준이랑 집에 있었습니다. 띵동 들어오세요. 학습지 선생님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벼운 목례를 하고는 준이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옥구슬 같은 목소리가 중간중간 들렸습니다. 얼마 정도의 시간에 흘러 그녀가 방에서 준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준이가 숫자 개념이 조금씩 생기나 봐요. 재미있어 하네요. 또 남자애들은 여자애들보다 수학 쪽으로는 좀 더 빠르거든요. 네, 더덥고 부드러운 인상과 너무 나오지도 그렇다고 너무 들어가지도 않은 몸매를 가진 그녀. 꿈에서 그리던 여자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웃는 얼굴에 보조개까지 잡혔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을 한다면, 아니 연애를 한다면 제 짝이 되었으면 하는 여자였습니다. 운명의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시간이면 준이와 집에서 대기했다가 그녀와 한마디 말이라도 나누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바라기 마냥 그녀를 바라보다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첫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 만나던 날도 또렷이 기억나네요. 제가 아주 긴장했었고 연지 씨는 의외로 담담해 보였습니다. 연지 씨와는 6살 차이가 났었는데 그녀는 나이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 많은 오빠를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2명을 낳았습니다. 아주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학습지 회사를 퇴사하고 집에서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직이 될 때까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아내도 일을 하겠다며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는 것 같더니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실적이 별로 없어서 마음고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애들이랑 제 앞으로도 보험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자폭하지 마. 그렇게 우리 보험 밀어넣다가 도리어 된통 얻어맞는 수가 있어. 그래도 필요한 보험이니까 넣은 거야. 조금씩 괜찮아지겠지? 나는 아는 사람 없으니까 나한테 부탁할 생각하지 마.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때려치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은 나 신경 쓰지 말고 취직이나 해. 한 달에 몇 번씩 돈 문제로 티격태격 싸우고 또 반복되고 하다 보니 자연히 아내와 사이가 어색해졌습니다. 전국 보험왕 보험설계사 정현지 연봉이요. 아내가 보험회사에 입사를 하고 2년 정도가 지난 언젠가의 여름날 아내의 기사가 신문의 한 면을 차지했습니다. 마음껏 축하해주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근사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당신 너무 대단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내는 그 특유의 덧없는 웃음을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명은 경유해서 내려줘야 한다며 술이 거하게 취한 손님 의차를 대리운전하게 되었네요. 와, 그 여자 대단해. 결국 보험왕까지 됐네. 그게 뭐 그 여자 실적이야. 최 사장 없었으면 가당키나 해. 최 사장이 빠져도 어찌 그렇게 빠지냐. 그러게 완전 풍덩 빠졌지. 이것저것 다 퍼주고 말이야. 그래도 얼마 못 갈걸. 눈에 또 다른 젊은 여자가 걸리면 바로 갈아치울걸. 하긴 최 사장도 실증을 잘 내지. 그것도 연애의 기술이라면 기술인 거지. 그런데 보험하는 여자가 잘 걸려드는 것 같지 않아? 잘 걸려드는 건지 여자들이 작업을 하는 건지 모르지. 골프 연습장에 보험 들게 많잖아. 요즘에는 스크린에서도 홀인원 보험 넣는다는데. 그래, 여튼 둘 다 대단하다 대단해. 보험왕이라는 말부터 신경을 곤두세우고 귀를 쫑긋하며 듣고 있었는데 분명 아내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치고 담배만 연거푸 피다가 밤을 꼴딱 새우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내가 출근을 한다며 나갔습니다. 바지 정장으로 차려 입어 아주 단정해 보였습니다. 우선 사무실로 출근을 할 테니까 저는 30분 뒤에 집을 나서 사무실 앞에서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무실 앞 커피숍에서 커피 2잔을 들고 나오는 여자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무슨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었나 하고 쳐다보는데 가만 보니 아내였습니다. 집을 나설 때랑 사무실에서의 옷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매번 저의 눈을 속이고 저렇게 야사시한 옷으로 갈아입고 출근했었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나오지도 그렇다고 너무 들어가지도 않은 몸매를 가진 그녀 예뻐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리고는 길가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외제차 한 대가 잠시 정차하더니 아내를 태우고 떠나는 거였습니다. 저도 마침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내린 곳은 근처에 있는 골프 연습장이었습니다. 따라 들어가 보니 골프 연습장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가서 그 남자의 차를 사진 찍고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쪽으로 몸을 숨기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다정히 나오더군요.
차에 타려고 하는데 골프 연습장에서 일하는 듯한 젊은 남자가 뛰어나오더니 사장님 가방 두고 가셨습니다. 하며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둘은 차에 타더니만 그 남자가 아내의 얼굴을 천천히 만지며 볼에 뽀뽀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덧없는 웃음을 지으며 그윽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서 이제야 확신이 섰습니다. 그 남자는 상간남이고 아내는 상간녀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나누던 손님들의 말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보험 계약 건이 있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야 할 것 같아. 좀 늦을 거야. 아내는 이렇듯 별 구속 없이 불륜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몇 시간 뒤 시계의 시침이 10일을 가리킬 때쯤 아내가 기분 좋게 취한 듯한 모습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나왔어.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응, 얘기 좀 해. 응. 서울의 개인 택시 면허가 2억 정도 한대. 개인 택시. 응, 나 택시 운전할까 하고. 요즘 손님은 넘쳐나는데 택시가 부족해서 손님들이 1시간을 기다려야 택시를 탈 수 있다더라고. 차만 뽑으면 되지 무슨 면허를 사야 되는 거야? 식당은 누구나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지만 택시는 공급량이 정해져 있어. 공급량이 보호받는 사업인 거지.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는 거야. 그런데 뭐가 그렇게 비싸? 들어봐. 대리운전하던 형님이 이번에 택시로 넘어갔는데 아는 사람이 귀농한다고 택시 그만둔다고 해서 마침 나온 물건이 있대. 나보고 그거 잡아라고 하던데. 그런데 그만한 돈이 어딨어? 왜 없어? 자기 신문에 연봉 2억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게 내가 번 돈이 아니고 벌 돈인 거지. 그래도 좀 모아둔 돈도 있을 거잖아. 나도 계속 대리만 할 수는 없잖아. 취직은 안 되고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돈 없어. 안 그러면 여길 월세로 돌리고 전세금 내가 가져가면 안 될까? 그걸로 면허 사야겠어. 내가 봐서는 손해나는 장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알아서 해. 얼마 전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래서 3천만 원을 아내가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지금은 내가 보고 있지만 택시 운전하면 나도 바빠지니까 어머니께 맡길게. 알았어. 마침 어머니께서 조카 준이를 봐준다고 형집에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가 잠들었을 때 그 전에 미리 알아둔 폰 비밀번호 패턴으로 폰을 열어 상간남과의 톡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제 폰으로 전송하고 캡처된 내용은 지웠습니다. 나름대로 완벽하였지요. 그렇게 해서 저는 택시 면허를 양수받아 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전 1단계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원하던 바야. 하면서 저희는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유책 배우자로 제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은 이미 다 빼서 더 이상 정리할 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3단계 작전으로 돌입했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보험회사에서 그나마 눈에 띄게 예쁜 젊은 보험 설계사에게 접근하여 상간남의 골프 연습장으로 가서 영업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의욕 충만한 보험 설계사는 제 말을 듣고 그대로 밀어붙이더니 성공한 듯해 보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영업에 장애물이 없어져서 더 잘 나갈 줄 알았던 아내는 지원군을 잃게 된 것이지요. 아내는 보험왕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그 영광이 오래가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보험왕도 돈 많은 상간남도 그리고 가정도 모두 다 잃은 것이지요. 저는 돈만 밝히고 가족을 등한시한 아내에게 복수를 하고 지금은 택시 운전을 하며 보란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